새벽 2시 30분 일찍 눈이 떠졌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이다. 나의 생체 시계는 한국 시간 그대로다. 이 시간에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문연 상점도 없을 것 같다. 배고프고 목도 마르다. 파리의 수돗물은 석회수라 배탈 날 수 있으니 생수를 사 먹어야 된다는 주의사항을 많이 들었다. 생수를 미리 사놓지 않아서 새벽 내내 갈증을 참는다. 밖은 고요하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 소리도 없다. 조용하게 글쓰기 좋은 시간이다. 세상과 일시적으로 단절된 진공 같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아이패드를 꺼내 타이핑을 시작한다. 여행 작가들은 현장의 상황과 이야기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해준다. 어떻게 저렇게 글을 쓰는지 궁금하다. 아직까지 실제 여행 작가를 만나 질문해 볼 기회가 없었다. 생각나는 것을 짧게라도 메모하는 것일까?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현장에서 글로 옮겨두는 것일까? 조용한 호텔방에서 낯선 설레임과 자유로움을 마음껏 느끼고 싶다. 새벽 5시 30분, 밖이 환하게 밝아온다. 지난밤 와인의 숙취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다행인 건 지난밤 울렁거리는 땅멀미는 이제 사라졌다. 12시간 비행기를 탔다고 땅멀미 할 거라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갈증이 나는 것 말고는 몸 컨디션은 좋다. 다행이다. 생각이 터져 나오는 것을 날 것 그대로 2시간 정도 타이핑했다. 내 감정을 쏟아내니 후련한 느낌이 든다. 아침이 오고 있다. 지난밤 꽉 닫혀있던 호텔 창문을 연다. 밖의 새소리가 호텔방으로 흘러들어온다. 짹짹 삐리르 삐리르. 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동네의 소리가 들린다. 파리구나. 진짜 파리 왔구나. 마음속 깊숙이 꿈꾸고 있던 도시, 파리에 온 것이다. 12시간의 장거리 비행을 견딜 수 있을까? 지하철은 찌린내 나고 소매치가 많다는데 잘 타고 다닐 수 있을까? 파리 지하철은 1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시설이 오래돼서 승객이 직접 버튼을 누르거나 잠궈놓은 고리를 풀어야 내릴 수 있다 한다. 어렵지는 않을까? 떠나기 전에 고민이 많았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갱년기인가? 걱정이 많았다. 중년의 나이에 나는 어떤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 원래 계획했던 직행버스 대신 기차와 지하철을 타고 시내에 들어왔다. 파리 여행을 준비하며 걱정했던 지하철 탑승은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됐다. 인간은 작은 성취를 밟고 전진하는 것 같다. 기차와 지하철, 버스를 혼자 타서 숙소까지 안전하게 온 내 자신이 대견하다. 뿌듯한 충만감으로 아침에 동영상을 찍으려 한다.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하기에는 캐논 M2 미러리스는 확실히 불편하다. 소형 모니터가 없는 구형 모델이라 얼굴을 직접 보며 촬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편할 것 같다. 아이폰을 셀카 모드로 전환해서 촬영을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파리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이 실감나지도 않는다. 파리에 오게 되면서 꽤 많이 준비를 했어요. 꽤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한 2달 정도 제가 유튜브도 보고 책도 몇 권 좀 훑어보고 구글 지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조금 많이 쳐다봤는데요. 그게 어제 한순간에 조금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워낙 북녘 쪽에 소매치기나 뭐 지하철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워낙 많잖아요. 인터넷에 파리에 가면 소매치기 당했다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재의 모습 그대로다.
파리 유튜브 스타 비니비니 민스처럼 자연스럽고 재미난 퍼포먼스를 하는 건 나에게는 무리다. 난 귀엽고 발랄한 20대 여성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다. 꽤 오랫동안 촬영을 했다. 배터리가 얼마 가지 못해서 4클립 정도 찍고 중단했다. 유튜브에 과연 올릴 수는 있을까? 유튜브에 올라간 내 모습을 상상하니 살짝 창피하다. 왜 창피하지? 셀프 떨어진 아이디얼리스트는 스스로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다. 내 욕망에 솔직해지자. 심심해서 시작한 여행이 아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왜? 내 생각이 담긴 글과 영상을 통해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그 일을 통해 먹고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있다면 망설일 필요 없다. 창피할 것도 없다. 난 나를 팔아서 먹고 살 거다. 두려움과 불안이 두더지 게임처럼 톡톡 튀어오른다. 뿅망치로 머리를 콩콩 치듯 불안한 마음을 쳐내고 싶다. 호텔방을 나왔다. 겨우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엘리베이터는 답답해서 타지 않는다.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간다. 필리핀 매니저는 없고 잘생긴 파리 청년이 프론트에 앉아있다. 봉주, 봉주. 인사하면 뭔가 리액션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럼 PC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냥 호텔 밖으로 나가기에는 뭔가 심심하다.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아 1층 분위기를 살펴본다. 식당 쪽에는 프랑스 아재 2명이 열심히 대화 중이다. 프론트에 앉아있는 프랑스 매니저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현지인과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운 도전이다. 프론트 쪽으로 다가선다. 봉주, 청소 매일 하나요? 봉주, 매일 합니다. 방에 슬리퍼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매일 청소 안 해도 됩니다. 타월만 바꿔주세요. 타월만 확인하고 바꿔드릴게요. 둘이서 더듬더듬 영어를 꽤 맞추며 대화를 했다.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뜻만 전해지면 된 것이다. 호텔 옆에 리뷰 평점이 높은 레스토랑이 있다. 구글 맵으로 검색하면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친절하고 맛있는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식당 밖 테이블에는 커피를 마시는 동네 아저씨들 3명이 앉아있다. 다들 어찌나 잘생겼는지 조지 클루니 같다. 벽에 걸려있는 칠판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여자 스텝이 눈에 들어온다. 봉주르, 런치를 원합니다. 봉주르, 11시부터 돼요. 메르시. 공항 직원이나 철도 승무원이 아닌 프랑스 현지인과의 첫 번째 대화다. 스텝은 하던 일을 계속하며 내 질문에 대답한다. 날 무시했다고 느껴야 할까? 난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매뉴얼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하는 서비스보다 이렇게 시크한 서비스가 훨씬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다. 가게를 나와 몇 걸음 걷다가 시계를 본다. 오전 9시 30분이다. 간단한 아침 식사는 되지 않을까? 다시 물어봐야겠다. 아직도 칠판에 메뉴 설명을 쓰고 있는 종업원에게 다시 물어본다. 봉주르, 블랙퍼스트는 되나요? 마실 것만 돼요. 빵이나 토스트는요? 커피나 와인만 돼요. 뜨거운 코코아는 되나요? 네. 가이드 책을 보면 식당에 들어갈 때 웨이터가 자리 안내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 한다. 잠시 가게 앞에 서 있어 봤지만 별다른 멘트가 없다. 적당히 앉아도 되는 것 같다. 가게 안쪽 구석에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타이핑을 치고 있다. 실내는 에어컨이 없어서 벌써부터 덥다. 아침바람이 더 시원한 것 같다. 노천에 펼쳐진 동그란 테이블에 앉는다. 가게 바로 앞에 차들이 주차해 있다. 핫초코를 빈 속에 마신다. 단 것이 들어가니 배고픈 게 조금 덜해진다. 책에서 본 표현 하나가 생각난다. 지브디의 윈 갸우프도 실버블레. 스텝이 알아듣지 못한다.
두 번째로 말하니 알아듣고 냉수 한 잔을 가져다 준다. 대화가 통한 것이다. 카페에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건 익숙하지 않다. 1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선다. 새콩비앙. 또 통했다. 하쳤고 한 잔은 4유로다. 돈이 조금 아깝긴 했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 멜시 보크, 멜시. 시크한 언니가 복구를 넣어서 인사를 해준다. 불친절한 게 아니라 시크한 것 같다. 코코 한 잔으로 빈속을 달랜다. 거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화면이 너무 흔들거린다. 흔들림 심해 별로 쓸모없는 영상이 되고 말았다. 역시 내게는 작은 액션캠이 더 유용한 것 같다. 숙소에서 가까운 포르테 드 만베스역을 매일 몇 번씩 이용했다. 나비고 카드가 있어서 무작정 타고 아무데나 가도 된다. 파리 지하철을 자주 타며 적응해 갔다. 숙소는 관광지에서 지하철로 20분 정도 떨어진 파리 남쪽 13구에 있다. 핫초코를 마신 후 카페를 나선다. 이제 진짜 여행을 시작해보자. 가장 먼저 어디를 가볼까? 파리에 도착하면 에펠탑에 가장 먼저 가려 했다. 그곳에만 가면 자유로워질 것 같았다. 고등학교 때 파리는 나에게 자유의 상징 그 자체였다. 첫 방문지를 에펠탑이 아닌 곳으로 급하게 바꾼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호텔방에서 가이드 책을 보는데 파리 시내에 있는 지하 낙골당 까떡공부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이곳은 서구인들에게는 이색적인 공포 체험장으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공포 체험보다는 의미가 있는 장소로 느껴졌다. 까딱공부는 좀 으스스한 곳이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을 제일 먼저 가기로 결정했다. 까딱공부를 찾아가려 지도를 살펴본다. 호텔에서 트램 T3A를 타고 세테 유니버시티에서 내려 RERB를 탄다. 한 정거장 다음에 있는 역에서 내린다. 까딱공부는 오전 10시에 오픈인데 대략 11시 30분쯤 도착했다. 벌써 300m 이상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이 뜨거운 햇살 아래 두세 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대부분 서양 사람들이다. 놀랍다. 내일은 더 일찍 와야겠다. 나영석 PD가 제작한 꽃보다 할배 유럽편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출연자들이 묵었던 파리 민박집의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발견했다. 파리 여행 전 파리 현지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를 보며 얻었다. 점심은 민박집 근처에 있는 일본식 스시 뷔페에 가려 한다. 지하철은 나비고가 있으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버스도 이용 가능하다. 길을 몰라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무제한 카드 나비고가 있으면 무조건 타고 본다. 핑크색 라인 7호선을 타고 스시 뷔페에 간다. 파리에서 첫 식사는 일본식 뷔페 신주쿠에서 한다. 배도 고프고 갈증도 난다. 동네 분위기가 공업단지 같다. 큰 창고 같은 아파트형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지하철 공사를 하는 듯 어수선하다. 중국 한자가 써있는 빈 점포들이 눈에 띈다. 중국 학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듯 싶다. 동양인 관광객은 아직까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앞쪽에 한국인 젊은 남녀가 걸어온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슬쩍 모른 체 한다. 외국에서 그 나라 말을 하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사카 여행하면서 꽤 자주 들었다.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 이유다. 서로 못 본 척하며 지나쳤지만 우리는 안다. 서로 한국인이라는 것을.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여행지에서 또 다른 기쁨과 인연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시죠? 저는 혼자 여행 중인데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건네려면 상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 내 성향에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 인터넷으로 보던 사진과 똑같은 식당이 눈앞에 있다. 아직 오픈하기 15분 전이다. 매니저에게 혹시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본다. 가능하다고 안내해준다. 신주쿠 뷔페는 결혼식 피로연에 나오는 튀김, 과일, 스시, 고기가 가득하다. 런치 가격은 12유로였던 것 같다. 2접시를 돌고 나니 배가 불러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아사히 맥주까지 한잔 했더니 알큰한 치기와 함께 포만감이 느껴진다. 점포를 책임지는 매니저는 동양인이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본다. 티베트 출신이라고 한다. 한국인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 같기도 하다. 영어가 능통한 잘생긴 친구다. 나는 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썰랄라 썰랄라. 이 친구 닉네임을 알려주면 기억했을 텐데 자기 고향에서 쓰는 어려운 발음의 이름을 알려준다. 내가 앉은 테이블까지 와서 식당 이용에 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준다. 남쪽 코리아 사람이세요? 네. 한국 사람은 영어를 참 잘해요. 전 올드맨이라 잘 못합니다. 여기 산 지는 얼마 되셨어요? 2days요. 2년 되세요? 아니요. 어제 도착해서 이제 2일째 됩니다. 깜짝 놀란다. 나는 이 지역에 어울리는 아시아 얼굴인가? 식당 섹션별로 튀김 음식, 스시, 소스가 있는 곳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파리에서 동네 사람 만난 것처럼 편안하다. 이 친구 참 친절하다. 파리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직 메인 관광지로 가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운이 엄청 좋은 것일까? 우샹 르 туалет? 화장실까지 깔끔하게 물어보는데 성공했다. 배운 거 알차게 다 써먹었다. 계산은 카드로 한다. 세꽁비앙. 몇 가지 익혀둔 문장으로 돌려막으며 대화해도 불편함을 못 느꼈다. 파리라는 도시가 점점 마음에 든다. 음식점을 나와서 주택가 쪽으로 올라간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평창동 주택가 분위기다. 언덕길이라 은근히 힘들다. 체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날씨가 너무 덥다. 사람이 뜸한 길을 혼자 뚜벅뚜벅 올라간다. 가끔 중국인 여행자들이 캐리어를 끌고 지나간다.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할아버지 한 분이 2층 창가에 있는 할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시나?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씩씩하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넨다. 봉주르, 봉주르. 할아버지가 인사를 받아준다. 할머니는 쳐다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에게도 먼저 봉주르 하고 인사했어야 했는데 아직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냥 지나친 게 조금 후회가 된다. 민박집은 3층 주택이다. 유튜브에서 보던 그대로다. 창가에 화분이 누워 있다. 정원에서 주인장이 화초를 가꾸고 있을 것 같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다시 구글 맵을 찍어보니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으로 직진하게 나온다. 뭐지? 앞쪽으로 2, 3분 걸어갔더니 또 다른 역이 나온다. 그럼 그렇지. 이쪽은 평지이고 역에서 멀지 않다. 접근성이 아주 좋다. 이쪽 지하철을 이용하여 걸어가면 민박집까지 2, 3분 거리다. 나는 반대편 방향의 언덕길로 올라왔던 것이다. 꽃보다 파리 민박집을 찾아가는 이번 스토리는 솔직히 못 올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너무 외지고 언덕길이라 힘들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원망을 하며 걸어갔다. 반대 방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이다. 민박집에서 시내까지는 대략 2, 3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파리는 생각보다 작은 도시다. 숙소에 먹을 게 전혀 없다. 파리의 마트 프랑프릭스에서 마실 물이랑 와인 한 병을 사러 들어간다. 구글 맵을 보면 이곳이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많이 있다. 직원들은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들 일만 열심히 한다. 인사를 하지 않기에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동양인에게만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프랑스 손님들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이 아닌 건 분명하다. 불친절하다는 평이 왜 많았을까? 난 괜찮았다. 호텔에서 마셨던 것과 똑같은 브랜디의 와인을 찾는다. 같은 상품을 사서 채워 넣으려 했지만 마트에서는 찾지 못했다. 역시 마트에서 사기 쉽지 않은 브랜드를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다. 고스란히 8유로는 뒷바지돼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마트에 10유로를 넘어가는 프랑스 와인이 별로 없다. 대박이지 않은가? 750ml인데 가격이 5유로밖에 안 한다. 물 1리터짜리도 1유로다. 계산은 셀프 계산대에서 하게 돼 있다. 계산대 사용법을 몰라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었다. 근처에 있는 스텝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캐시? 네. 얼떨결에 위라고 대답은 했지만 현금보다 카드로 계산하고 싶어졌다. 카드를 꺼내 보여주며 가능한지 물어본다. 스텝은 셀프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로 수정해 준다. 내 카드를 건네받아 천천히 계산하는 것을 보여준다. 동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당황해서 촬영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와인 오프너가 없다. 오프너가 없어서 와인을 못 먹었다는 여행자 얘기를 들은 적 있다. 다시 종업원에게 물어본다. 지브디의 와인 오프너 실버플레. 이 친구가 따라오라 손짓한다. 3.5유로 가격표가 붙어있는 오프너가 진열돼 있다. 생각보다 비싸긴 했다. 프랑스 스텝은 가격표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가격인데 괜찮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위. 나는 셀프 계산대에 가서 혼자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역시 동영상으로 찍었어야 했다. 직원이 다시 셀프 계산을 도와준다.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기록해둔다. 이제 든든하다. 멜시. 도와준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호텔 방으로 올라왔다. 잠깐 샤워를 하고 다시 나가려 했다. 피곤이 마구 밀려온다. 파리 시간으로 오후 4시다.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11시다. 시차에 적응하며 파리 시간에 맞춰 지내려 했는데 피곤해서 안 될 것 같다. 한국 시간 그대로 지내야겠다. 파리 시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려 한다. 파리의 여름밤은 10시까지 밖이 훤하다. 안대를 사용해 잠을 청해야겠다. 대낮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2시쯤 일어나는 파리 생활이 시작되었다. 파리의 2일차. 탈 없이 하루를 보냈다. 굿나잇.